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창원시 출범 2년 6개월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청사 소재지 선정 문제가 새해부터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다음 주 청사 위치를 묻는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대로 청사 입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회에서 또다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담에서는 창원시 의원 세 분을 모시고 청사 입지를 둘러싼 이 최근 상황을 짚어보고 청사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 토론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의회 김동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시 의회 송순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시 의회 김헌일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8일 청사 위치를 묻는 여론조사 일정과 이 질문 문항을 발표했습니다. 자, 먼저 집행부인 창원시가 이 통합 창원시청사 이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들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자, 김동수 의원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게 3년 전에 한국갤럽과 미디어 리서치에서 통합 여론조사한 내용과 이번에 그 경남신문에서 조사한 그 경남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은 39사단 부지에 대한 지지율과 마산종합운동장 9.6대 부지에 대한 지지율이 변화가 없습니다. 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싸움을 하기도 하고 또 싸움을 붙이기도 이래 했지만 정작 우리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변하지 않았고 문 밑에서는 유치 경쟁이 치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여론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 송순호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창원시가 시민들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그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청사를 결정짓는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청사의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어쨌든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가장 창원시의 현안인 통합시청사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또 3년째 접어들도록 만든 창원시 의회 의원들이 있는 책임이 있다 봅니다. 창원시 의회가 어쨌든 빨리 이 문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 더 노력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김헌일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통합 창원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이 청사 소재지 결정 문제에 있어서 시장이 빨리 마무리 짓고 새로운 어떤 사업들에 매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커다란 난관에 봉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3개 지역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방안을 갖다 마련하지 못했을 때는 새로운 어떤 불씨를 갖다 다시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반드시 3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여기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공감대를 갖다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창원시가 이번에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거는 이 작년 12월에 시가 제출한 이 청사 소재지 조례 개정안을 의회가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 이유가 뭔지 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세 분 의견을 또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역시 송신호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작년 12월 전매 때 창원시 집행부에서 그 소재지를 결정해달라는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 개정안 내용을 보면 통준에서 결정한 사안을 그대로 올렸죠. 1순위 마산과 진해 지역, 2순위 창원 지역.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곳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요청이었었는데,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청사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란과 갈등을 일으켰던 어떤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도 하기 전에 또 충분하게 수리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덜렁 이렇게 청사 소재지를 결정해달라 안을 올린 자체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되는 지점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이것이 방한수 창원시장이 좀 노림수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지사 보궐선거 이제 그 선거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사 문제를 2년 6개월 동안 결정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이것을 짐을 좀 벗어던지기 위해서 그 공을 이제 박 시장이 가지고 있기보다는 의회에다가 완전 공을 넘기기 위해서 부결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안을 올리는 지점에 저는 굉장히 좀 못마땅한 지점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왕 이제 이 안이 발의가 되었다면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더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건데 지역 주민들의 눈치 또 의원들끼리의 이런 또 눈치 이런 것을 보다가 세개 안을 모두 다 부결시키는 결과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논란이 되고 서로 조금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충분하게 더 토론하고 거기서 만약 본회의를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간에 본회의장에서 더 많은 토론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김현일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2년 반 동안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슬기롭게 좋은 결론을 갖다 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것이 아직까지 최대의 현안 문제로서 큰 숙제로 남아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전혀 논의를 갖다 포기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을 갖다 노출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이 측면은 있지만은 그 의원들 전체가 지금 3개 지역으로 갈라져서 정부냐 정무냐라는 이런 어떤 중대한 어떤 사항으로 이렇게 치닫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논의 자체가 그 돌파구를 갖다 찾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이번에 그 작년 그 정례회 때 상정이 됐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3개 안을 갖다 모두 그 부결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걸 갖다 우리 창원시 전체 의원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맥락도 있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수정안을 제시를 하자. 그래서 수정안을 제시를 하면은 그 새로운 수정안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은 저희 안이 반드시 좋은 어떤 성과를 갖다 나타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어떤 논의의 출발점은 마련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위원 구성이 10명 중에 5명이 창원이었고 구창원이죠. 마산이 3분, 진해가 2분이었습니다. 아마 무리하게 했으면 위원회에서는 아마 창원시 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어떤 물리력으로 또 이렇게 저항이 있었을 거고 이런 그 모양새가 또 벌어진다면 또 비난 여론도 거칠 거고 또 통합의 역풍도 불 거다. 그런 그 차원에서 그 당시 그 강행 처리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행이 아니고 어떤 처리를 미룬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통중의 그 결정사항을 효력을 어떤 그걸 포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모습을 다 안 보여주고 슬기롭게 그 안을 우리가 도출해 낼 것인가 이런 하나의 고민의 일단이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시가 이번에 이제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묻고 그 결과를 이제 의회에 제출을 할 방침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종 청사수재의 결정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또 의원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김원일 의원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그 청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입니다. 의회이기 때문에 정말 시가 제가 쭉 주장을 하는 바지만은 3개 지역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혁신적이고 좋은 어떤 방안이 아니라면은 역시 여태까지 어떤 그런 대치되는 사항을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정말 지금부터는 무조건 하고 이걸 갖다 밀어붙이고 할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안건 자체의 상정이라든지 논의 자체가 있을 때 3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방안 자체를 갖다 먼저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소위 여론조사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쉽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안이 먼저다 이런 말씀이시고 김동수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결과는 저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뭐 국책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어떤 그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론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뭐 공당의 대통령 후보도 여론으로 그렇게 선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통합 당시 그 명칭과 임시청사를 결정할 때 참고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 당시에 보더라도 여론조사 별반 다르지 않게 여론조사 같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통합 당시에 청사 소재지도 이처럼 여론조사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면 충분히 결정할 수도 있었는데 그 결정을 미루고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실책이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영업도 했었고 또 여론조사 결과도 수렴이 된다면은 이런 걸 우리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통합 당시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면은 저는 큰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내 지역에 이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가 통합을 왜 했는지 통합의 기본 정신에 들어가면은 저는 충분히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합이라는 것은 합한다는 의미인데 지금 우리는 균형만 찾고 있거든요. 균형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가 통합해가지고 파이를 키운 다음에 나눌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너무 성급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해서 그에 따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송소희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이제 우리 뭐 토론하시는 패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이제 입장이 다른 것 같고 또 결과에 따라서 지역별로 뭐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하는 부분들은 존중돼야 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저는 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 통합청사를 정하는 것은 통합청사의 위치를 어디로 할 거냐 이걸 정하는 이상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통합 당시에 왜냐하면 마창년이 통합될 때 가장 먼저 내세웠던 가치나 정신이 균형발전과 시민화합이었습니다. 그러면 통합청사의 위치를 어디다 정하는 이것 이전에 통합청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는 어떻게 하면 통합의 정신이고 가치인 균형발전과 시민화합을 제대로 이룰 것인가에 중심을 두고 저는 통합청사 문제도 결정돼야 될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쨌든 그 창원시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창원시 의회로 만약에 넘어오면 그 결과들은 최대한 존중은 하겠지만 여론의 항목조사 중에서도 저는 통합할 당시에 우리 110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통합의 가치가 뭐냐에 대한 물음도 저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항목 자체가 이제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행부가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아직까지 뭐 발주를 한 건 아니니까 통합의 진정한 가치와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설문 항목에 꼭 넣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 뭐 여론조사 자체가 어디를 정하는 게 좋겠냐를 뿐만 아니라 통합의 정신, 통합의 가치가 포함돼야 되고 또 그런 맥락에서 판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창원시가 이 창원시 의회 의장단에게 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회가 이를 거부했었는데요. 자, 공동 여론조사를 거부한 이유가 뭔지 그 얘기도 잠깐 들어보죠. 김종수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으로 참여하는 게 되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떠나가지고 청사 소지 결정은 우리한테 공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해주니 오히려 고마운 측면이죠. 우리 그 통합 당시에도 우리가 여론으로 이렇게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 당시에 마산 시민의 87.8%가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그 여론에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통합을 이루어낸 측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꼭 어떤 한정된 여론은 물론 하지만 그게 우리 시민의 의식을 반영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또 그게 또 국민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우리 정치인들의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공동으로 참여하자는 데서는 우리 의회가 속 좁은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회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자, 송수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김동수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의장단에서 집행부에서 요청해서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제안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 봅니다. 실질적으로 통합청사의 결정권이 의회에 있다고 하면서 의회에서 그런 구체적인 실천적 노력이나 또 토론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의회가 적극 나서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려 하지 않고 또 방기하거나 또 이것을 또 그 실천적으로 수단을 갖고 오지 않고 무조건 결과만 내놓겠다 이런 판단하는 것은 의회의 굉장히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제안한 공동 여론조사를 거부한 것은 창원시 의회가 상당히 잘못이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저는 의회 내에서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충분하게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답을 하기 전에 암문항에 대한 제 소견을 갖다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봉수 의원께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고 폭넓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이런 여론조사의 어떤 결과가 창원 시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결과하고는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 명확하게 예견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의 결과에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갖다 보내야 할 그런 어떤 입장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제3자의 어떤 입장에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공동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는 우리 의회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대신해서 어떤 역할을 갖다 하고 그 결론을 갖다 도출해서 의회를 갖다 어느 정도까지 심리적인 어떤 압박을 가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 좋은 결론이 도출된다면 더 좋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겠지만은 문항 자체를 갖다 지금 살펴본다면은 여태까지의 것과 별로 이렇게 색다른 어떤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이 거진 뻔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입장의 차이가 현격하게 크다는 어떤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여론조사의 어떤 결과를 갖다 수용하지 않았을 때의 그 책임은 집행부가 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의회가 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과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정말로 공동 여론조사를 갖다 하자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의회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들을 갖다 집행부가 고민해서 만들어 와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의원들과 함께 정말로 심도 있는 어떤 의견 교환을 통해서 그런 어떤 여론조사 문항 자체를 갖다가 다듬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론조사 질문 문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죠. 지금 설문 문항이 나와 있는데, 알려진 설문 문항은 이렇습니다. 이 시청사를 새로 지을 것이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문항이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다면 어느 지역에 지을 것이냐, 또 언제 지을 것이냐, 또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설문 문항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략히 또 얘기 들어보죠. 수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설문 항목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물어야 될 것은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제 들어가야 될 문항이 통합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야 된다 봅니다. 통합의 정신과 가치가 뭐냐? 교육 발전과 시민 화합이 이 시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이것이 택한다면 저는 청사 소재의 결정 문제도 균형 발전과 시민 화합적 측면에서도 꼭 결정해야 될 지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한 이제 청사를 정하는 문제는 이게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이고 고도의 이제 정치적 행위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제 가치와 자산들도 충분하게 검토되고 고려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정말 이 문제를 결정할 때는 정말 소외되고 억울한 지역 내지는 또 소외되고 억울한 지역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결정되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이제 집행부하고 문항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항 설문 항목과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것이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의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의회가 더 깊이 있게 개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 의원은 문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문항은 대체적으로 다 예견되었던 어떤 부분들이고 여태까지도 많은 이제 거론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신축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의 임시청사의 사용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짓느냐. 그러면 글자 그대로 그건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하지 않고 기존의 어떤 청사를 갖다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시청사의 문제는 별개로 새로운 어떤 그 청사 선정을 갖다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문항에서 보면은 그 정말로 조금 색다른 어떤 부분들이 맨 마지막 문항이 그 청사를 분리해서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의 어떤 그 논의는 이제 별개로 하더라 해도 그 부분이 정말 앞으로 어떤 큰 문제를 갖다가 야기시킬 수 있다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별개로 하더라 해도 이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좀 색다른 또 일종의 어떤 그 진보된 어떤 그런 안이 아니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안들을 갖다가 많이 도출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갖다 구해야지 기왕에 이미 논의됐고 3개 지역이 이렇게 이전 투구하듯이 자기의 주장만을 갖다 고소했던 그런 어떤 문항들은 앞으로 배제를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좁아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형평성 문제로 또 김동수 의원 간략하게만 짧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앞에서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방금 우리 그 송순우 의원이 통합의 정신이 균형 발전에 있다고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민 화합이라는 측면은 수용 가능한데 우리가 통합한 이유는 자생이 튼튼한 도시, 자립 기반이 튼튼한 도시, 또 도시 경쟁력이 있는 도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통합한 거지. 통합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이렇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밀어주고 나눠주고 이런 게 통합의 정신이 아닙니다. 통합을 왜 했는지 그 통합 원칙에 대해서 먼저 한번 더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문항으로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 당시에 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절차에 어떤 하자가 없다면 저는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이제 최근에 경남신문이 지난 12월 27일 사흘간 이 창원 마산 진해 이 시민 각 200명씩 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재미있는 결과가 통합 창원시 청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69.3%가 현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문제를 우리가 여론조사 부분을 너무 오래 가져가면 뒷문제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 짧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런 제의를 드리고요. 저는 이게 시민들이 현실을 정말 냉정하게 보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국내 경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시 재정도 지금 넉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 재정도 지금 작년 대해서 한 5.6% 감소되어 있고 사업비 예산 엄청나게 줄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대내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지금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는 건 우리 재정 형편상 무리입니다. 이런 걸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또 특이할 만한 게 구말산시 주민의 55%가 청사 신축보다는 현재 청사를 이용하는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다운 우리 시민의 여론이다. 국민의 소리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시민들 대부분이 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걸 좋다라고 하는 게 진정한 여론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송순호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원 시민들 대상으로 이제 경남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69.3% 정도가 현 청사를 활용하자. 그 말은 이제 새로운 신규 청사를 짓지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저는 창원 시민들이 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도 하고 또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통준위 결정사항과 또 정면으로 이제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럼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의회나 또 여러 정치권에서 더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현재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새로운 청사를 짓지 않고 그렇다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사를 운영해 쓰는데 어느 곳에 있는 청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 마산, 창원, 진해 다 청사가 있었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그러면 어느 것을 실질적으로 새로운 청사로 리분해서 사용할 거냐를 결정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와 관련해서 더 많은 또 토론도 해야 되겠고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청사를 짓지 않는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저는 동감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김원일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청사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고, 근데 저는 조금 색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임시청사를 마산이나 진해의 어떤 그 구시청 청사를 갖다 임시청사로 이용을 했다면은 지금 현재 그걸 전제로 해서 여론조사를 갖다 한다면은 과연 그 50% 미만의 새로운 어떤 임시청사를 갖다가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과연 그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해봤을 때 저는 좀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왕에 이미 어느 지역이든 임시청사로 결정이 되었다면은 그 청사를 갖다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 청사 선정의 문제,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 청사 선정의 어떤 문제는 정말 한번 다시 숙고를 해봐야 될 문제고,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또 거슬러 올라간다면 또 뭐 1순위, 2순위의 이런 어떤 논쟁, 그 다음에 뭐 통합의 정신 또는 그 통합 이전의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여론의 향배랑 통준위 결정 사항이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또 각 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어서 상당히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 벽두부터 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이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커스 경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청사 소재지 결정과 관련해서 변수가 되고 있는 게 여론조사 외에도 지금 야구장 위치 선정도 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야구장을 어디에 결정하느냐, 야구장을 먼저 지금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구장 위치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 청사 소재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창원시가 청사 소재지를 결정하기 전에 야구장 위치를 먼저 지금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또 세 분 얘기를 듣고 다음 얘기 나누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집행부에서는 야구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언론에다가 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좀 흘리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 언론에서는 야구장의 입지가 이제 진해 지역으로 거의 결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언론이 보도되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확인하기로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다음 주 초에 이제 야구장의 입지를 선정하겠다,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역시 아마 여론조사 기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제 야구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사 문제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야구장 문제는 먼저 좀 결정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KBO와 약속한 또 2015년 말까지 또 신규구장을 지어주기로 했고, 또 올해부터 이제 NC가 이제 1군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의 또 기대와 부응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빨리 결정해서 뭐 야구인들이나 아니면 또 총합 창원시를 청사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야구장 결정이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보여지고, 그래서 뭐 야구장이 마산 창원 진해 뭐 어느 곳으로 결정되든 청사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빨리 결정되어지는 것이 지금 얽혀있는 청사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먼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김원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순호 의원의 말씀도 하나의 해법이 안 되겠습니까? 먼저 어느 쪽을 갖다 먼저 치고 나가서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은 후순위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구장 위치 선정 문제에 있어서 시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 시장의 권한으로서 결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 청사와 연계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와서는 또 시장의 권한으로서 먼저 청사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결정하겠다라고 한 이 자체를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본다면은 청사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지역적인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지 문제의 해법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본다면은 이 야구장의 어떤 결정이 단독으로 선행되기보다는 청사의 문제와 연계해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소외된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그 결정을 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야구장 유치 결정을 늦추든 혹은 시청 결정을 땡기든 하여튼 같이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김동수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달리 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청사 소재지보다 먼저 결정하든 뭐 후에 결정하든 그거는 관계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야구장 입지를 우리가 균형 발전 차원이라든지 또 정치적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반대입니다. 야구장은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야구장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우리 현 야구장이 지금 어디 구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깨끗하게 지금 잘 지어놨습니다. 우리가 비교되는 목동구장이라든지 수원야구장, 대전구장에 비교해서도 시설이 전혀 딸리지가 않습니다.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야구장을 짓는데 한 1,000억 원 정도의 그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재정 여건상 빛을 내지 않고는 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야구단이라는 것은 흥행성, 그러니까 사업성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런 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지었다가는 구단이 언제 이 연고지를 떠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현대나 쌍방울 같은 경우는 연고지를 떠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돼.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수원 KT가 확정적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KT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구장을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마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현실적 문제로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뭐 구창원 지역, 마산 지역, 진해 지역 어디의 의원이냐에 따라서 지금 여론조사 문제라든가 야구장 부지 선정 좀 의견들이 다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별로 의견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청사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상당히 좀 미지수인데요. 지난해 말에 박한수 시장께서 이 시정 질문에서 의회에서 시장에게 결정권을 위임을 해주면 나름대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의회에서 이 청사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2년 6개월 앞으로도 해결 전망이 없다고 하면 시장의 제안대로 이 창원시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원일 의원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뭐 계속해서 청사 문제가 정말 그 뜨거운 감자고 그 창원시의 최대 현안 문제인데, 이게 지금 3개 지역의 그 주민들이나 의원들의 생각이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창원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모든 어떤 점에서 창원 쪽으로 결정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논의 자체가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계속해서 청사 자체가 창원에 눌러앉아 있기 때문에 하등 손해갈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반대로 진해나 마산의 어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상황과 정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를 갖다 얻어내기 위한 어떤 절박한 노력을 갖다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 그런 어떤 결정권을 갖다가 지금 시장한테 드린다면은 그 시장의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쉽게 예견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특정 지역이 이익을 보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 반대의 쪽에 서는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저는 좋은 어떤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시장의 결정을 위임할 경우에 특정 지역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인 것 같아요. 김동수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통합시 발전을 해야 된다는 데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청사 문제를 풀려면 세 가지 우리가 전제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통합을 내 문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통합을 한 이유가 첫째는 그 필요성을 느낀 게 우리 지금 그 행정에 대한 비효율성에 대해서 작업니다. 이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우리 구창원 마산 진해 구청 현황입니다. 지금 구청에 우리 동수가 창원 같은 15개 동, 마산에 32개 동, 진해 15개 동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이
구 창원이 15명, 마산은 32명, 진해 15입니다. 인구를 비교해보면은 이게 너무나 행정이 불가능하다는 걸 도표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가 비교했어도 우리 공무원 숫자가 약 1257명이나 많고 예산 따져서 1년에 한 300억 정도 경상비로 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한테 위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호화청사 문제라든지 지자체 예산 낭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통합을 하자. 통합을 해야 된다. 이게 짜게 짓는 우리 창원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게 정부의 방안이었습니다. 그걸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해서 우리가 행정이라든지 또 이런 우리 예산을 낭비를 줄이고 이런 걸 우리 하자고 통합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그러면 통합 이후에 우리 살림이 어떠냐? 지금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예산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이 5.6%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왔는데 소방서 들어와마자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사정인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 통합 이후에 공공 건물에 대한 수요가 약 6천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사 포함해서 한 6천억 정도가 공공 건물에 대한 수요가 이게 2017년까지 우리가 지어야 될 공공 건물이 약 6천억 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지금 통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빨리 3편을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 주민들의 여론도 지금 현청사를 쓰자. 되도록 예산 아껴라. 있는 거 그대로 써라. 그런 그 정부의 어떤 그 통합 방침에 따라가는 의견을 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합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합하고 지금 사정이 이런데 우리가 이런 사정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 주는 문제는 그 앞에 지금 우리가 결정도 못했는데 시장에 준들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럼 시장에 주는 결정은 또 누가 합니까? 시장에 주는 결정조차도 우리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봐야지 주는 어떻고 안 주는 그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주는 결정도 우리 지금 못해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통합되고 나서 우리의 살림살이가 어떤지 우리 현실이 어떤지 또 우리가 통합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먼저 우리 알아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실타래층에 얽혀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문제도 합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고 송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김동수 의원님께서는 통합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자꾸 이제 하시는데,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나 중복투자를 통해서, 창원시가 조금 더 발전되도록 미래 창원을 만들어가는 게 통합의 목적이겠죠. 하지만 통합은 균형 발전과 시민 화합의 절대적인 정신과 가치가 좀 녹아있다 봅니다. 그걸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이제 창원시장에게 통합청사의 결정권을 넘기는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저는 생각을 한다 봅니다. 물론 이걸 빨리 갈 수는 있겠죠. 지금 2년 6개월 동안 결정이 지지부진하니까 어쨌든 이걸 시장에게 넘겨서라도 빠르게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 심리를 가진 시민들도 많이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장에게 넘기는 순간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론조사밖에 없다 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결정하는 수단은 여론조사를 그대로 배경으로 해서 그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시장님은 가장 자유로운 판단이겠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조금 했던 대로 통합에 대한 정신이나 또 가치나 여러 가지 무형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요소들이 줄어드는 지점이 있고, 그 창원시장의 결정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김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서 우리가 결정권을 포기할 테니 집행부에서 결정해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저는 보여집니다. 예. 네. 자, 문제는 이제 의회가 창원시장에게 결정을 위임하지 않고 의회가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통합 당시에 주민 투표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니까 차제에 주민 투표를 하자. 만약에 의회가 결정을 못한다고 하면 민간이 참여하는 어떤 특위라든가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자. 또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대해서 특위를 하자, 또 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마다 어떤 그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고, 더구나 민간 의원까지 이렇게 참여시켜서 이렇게 협의체를 만든다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통합의 효과를 인정하느냐, 또 이 어떤 효과가 지금 나타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자료 가져온 것 중에 하나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구창원 그 통합 이후에 마산시에 지금 결정된 대규모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해양신도시 사업이라든지 수정산단, 또 우리 진복산단 진흥형
첨단 산업단지, 도시철도라든지 마산교도소 이전 사업, 로봇랜드 사업, 포로까지 합치면은 이게 지금 총 예산액이 한 8,259억이고 경제적 효과는 제가 투자비만 계산했는데 1조 159억 원입니다. 그 중에 해양 신도시 사업만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 신도시가 지금 10만 9만 평을 지금 우리가 매립하는데 예산이 지금 4,500억이 들어갑니다. 1차로 1,668억이 우리 시비로 투입되는데 그 매립 지역은 지금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이 아파트라든지 상업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선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투자비 1,668억 외에 2,825원을 분양해서 그 돈을 현대산업개발은 줘야 되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면 11억 다 내줘야 됩니다. 이 시기가 2018년입니다. 예. 이런 지금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창원시 의회에서 시에서 집행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이게 지금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그래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막이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업들이 통합 이후에 마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 제가 지금 열거한 이런 사업들이 통합이 안 됐으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분리가 된다면 이 사업들 전혀 진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보면 지금 채무가 붙어 있는데 이 채무들이 구 마산 시절에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기체를 냈던 사업들입니다. 아직 상황이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걸 하나하나 상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 대행 사업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합의 효과에 대해서 어떤 시의원님 그 시정 질문할 때 시장님 질문하면서 진흥 홍산단 den소 유치한 것에 대해서 통합의 효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통합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통합의 효과가 과연 나타나는지를 그걸 정말 인정한다면 저는 청사 문제보다 이게 더 쉽게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양 신도시 조성하는데 4,500억인데 청사 짓는데 이것보다 작게 됩니다. 그런 걸 따지면은 지금 우리가 뭘 작게 가지고 뭘 많이 가져가고 이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합 이후에 파이를 키워가지고 우리 도시 경쟁력을 키워서 서로 잘 상생할 건가 이건 우리가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예. 저는 자, 시청사 문제에 대한 어떤 논란은 좀 그만하자. 이제 결국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통합의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송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특위라든가 협의체, 네. 주민투표 이런 부분. 저는 이제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 보고요. 조금 김명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구 마산시에서 해왔던 대형 사업들이 지금 마산 쪽으로 쭉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마산 지역의 통합의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통합이 되든 안 되든 마산시가 추진해야 될 지점들이 있었고 해양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여러 반대가 있었지만 창원시에서 밀어붙였던 지점이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조금 달리 분석해야 될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 협의체나 또 내지는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통합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옥상 오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 주체는 창원시 의회가 되어야 된다 봅니다. 그럼 창원시 의회가 되려고 하면 저는 창원시 의회 의원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팔도 걷어붙이고 다리도 걷어붙이고 이거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창원시 의회 의원들이 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하자 논의하자 아니면 이것을 토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하면 이것을 다 분기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창원시 의원들이 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의원들은 도대체 왜 나는 의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의회에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저는 의회 내에서 이런 협의체나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어떤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결정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합의하고 토론해야 된다 봅니다. 우리가 뭐 서로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의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해야 되지 이것을 자꾸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내지는 또 집행부에서 권한을 넘겨달라 이런 것들도 못 하겠다. 그럼 의회에서 책임 있게 안 하겠다. 그럼 도대체 누가 결정하라는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의원들이 좀 더 빠르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움직이고 또 어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의회 내에서 좀 더 신속하게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 의원님 다른 반론 같은 거 없으십니까? 저는 소님 지적에 좀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협의체가 없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가실이고 상설적으로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감론을박을 하더라도 또 우리가 토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기왕에 이제 벌어지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앞으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통합의 효과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수용하느냐 못하느냐 저는 여기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통합의 효과는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저울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저울을 균형을 잡자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쪽은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갖다 주는 방법이 있고요. 한쪽은 내부에서 우리가 여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에 있는 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져다가 이쪽에 올리려고 합니다. 예. 저는 이게 틀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밖에서 가져와가지고 모자란 쪽으로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상생하는 방법인데 방법은 우리가 지금 예, 알겠습니다. 피트적으로 쌓여져 있는 겁니다. 의회 내 뭐 상설협의체, 상설기구는 찬성하지만 이게 제로섬 게임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시고 김영렬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주민투표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가장 좀 피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해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또 일찍이 그 시군간의 그 지역 통합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지역이 그 전라남도의 3례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 제가 이제 우리 진해시 의회에서도 제가 주장을 하고 시정 질문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친데 하여튼 그런 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일단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김동수 의원님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어떤 견해를 가지는 게 통합으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가장 큰 혜택을 받다 또는 뭐 덕을 받다 하는 이런 쪽이 저는 장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마산 지역이나 진해 지역이 정말 영문도 모르는 채 이 통합이 된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왔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나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다 좀 늘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거는 통합 전에 주민투표가 실시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1차 지침에서인가 주민투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지침에서 변경이 돼서 3개 시의 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산발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이 자본들을 갖다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주민투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이야기고, 이걸 갖다 불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주민투표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협의체나 특위의 구성에 있어서 저는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예. 처음 초기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옥상 오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모든 책임은 의회가 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점에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로 이런 것도 한번 가동을 해볼 어떤 필요가 있고 그런 어떤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건설적인 어떤 안이 생길 수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의 노력도 정말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계속 얘기 말씀을 들어봐도 지금 세 분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정서적으로 통합의 혜택을 누가 가장 많이 받느냐, 또 통합 소외감이 어느 부분 소외를 많이 받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민간협의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시청사와 관련해서는 의회가 결정해야 되는데 의회가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라든가 혹은 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자든가 주민투표를 하자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그 대부분의 세 분 다 뭐 상설기구 이런 걸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죠. 자, 김원희 의원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우리 의원들만의 어떤 그 모임보다는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을 갖다가 모시고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고 의견 도출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떤 완충적인 역할이나 중재적인 역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안을 갖다 제시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좀 바람직하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고 또 지금 우리 의원들의 생각도 많이 좀 전에하고는 많이 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정말 뭐 우리 지역에 청사가 오지 않으면은 뭐 큰일이 날 것 같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대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양보할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 수 있고 또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얻어낸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새로운 어떤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갖다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들의 양보 의사도 좀 높아졌고 외부 중재라든가 외부 전문가를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좀 완충할 수 있는 그런 합의의 가능성을 좀 높여보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동수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방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한 것 중에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금 그 통합 이후에 진해 마산이 최고 피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합특별법에 불이익 배제가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불이익한 것은 서로 되도록 안 합니다. 그런데 이익이 되는 것은 나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냐니까요. 구창원 시절에 구창원이 예산이 좀 많고 살기가 넉넉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인정하는 문제인데 마산은 창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들이 지금 마산에 없었던 게 상당수 있습니다. 그게 제도화되면서 그 예산들이 마산 지대로 썰려 내려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런 저으로 추처럼 한쪽으로 쏠려있던 걸 그쪽으로 내려간 게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지금 계속 피해를 받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세세한 학문을 우리 따진다면 지금 방을 세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불이익한 것은 안 하고 이익은 나누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균형발전을 해가지고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어떻게 지금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먼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자면 지금 피해를 입었다는 저는 마음이 깔려 있다면 이 문제 해법은 없습니다. 우리 쪽 통합 이후에 어떤 시기든 진해 마산에 아까 말했던 마산에 이런 대형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효과 진해 지역이 상대적으로 복지라든지 이런 데 소외됐던 게 같은 이런 문제들 또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6대 부지 문제였지 않습니까? 진해 시절에 자기들끼리 해결 못했습니다. 예. 통합 이후에 해결됐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해군반사 짓고 있는 그게 680억인데 그게 지금 만약에 통합이 안 됐으면 진해시 재정으로 지기가 상당히 버거웠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식의 정말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진도가 나와? 마지막으로 소수 의원에게도 좀 발언할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어떤 해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토론 좀 되면 좋겠 시간이 없어서 뭐 조금 김동수 의원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는 반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 진해 문제와 같은 경우 시원학부 부지를 890억에 팔아서 창원시 부채를 갚은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아니 이렇게 그래 아니 947억 부채가 있는데 아니, 그걸 어째 갚았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김동수 의원님은 어떤 게 뭐 하냐면 통합 문제 때문에 통합을 해서 창원시에서 무조건 진해와 마산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청사 문제든 무슨 문제든 창원이 와야 된다라고는 주장을 계속 펼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와야 된다는 말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차후에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좀 정치권에서 청사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간섭이나 개입들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진해지역 의원님 빼고 창원과 구마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들 자기 지역의 청사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공약을 내걸다 보니까 누군가 나중에 결정이 나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시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우리 시의원들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런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쉽게 어떤 토론이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하나 이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저는 근데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공학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좀 배제를 좀 시키고 정말 시민의 뜻을 단단히 묻되
저는 통합에 대한 정신과 같이 균형 발전과 시민화합적 차원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 분 다 지금 의견이 망당히 엇갈리고 있고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지금 제약돼 있어서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우니까 30초씩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동수 의원 예, 30초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가 이게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서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가 통합을 한 겁니다. 이 통합 지침서 어디에도 균형 발전이라는 단어 한 마디도 안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균형이라는 말을 하면은 차별이라는 말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균형이라는 말 속에 있는 기울었다는 뜻은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이 있는 지역에서 통합을 하면은 한쪽에 기울게 되어 있는 건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균형 발전을 내세웠으면 통합이 아마 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은 쏙 빼고 통합 이후에 되고 나서 지금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기왕에 지금 우리가 정부의 자율통합을 우리가 이룬 통합시기 때문에 이걸 자율통합을 했다는 무기로 예, 밖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나가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자, 전략을 김 의원님 뭐 의견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자, 김원일 의원 30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수 의원께서는 창원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지명을 잃었다는 그 어떤 상실감에 대한 어떤 그런 고초를 갖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좀 집에 가서 단단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지금 아까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예, 의원들께서 짧게 산발적인, 그러고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이 지금 이제 많이 분출되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 잘 우리 의원들끼리 좋은 지혜를 짜서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갖다 도출하고 새로운 어떤 생산적인 안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 저는 자, 그렇게 송 의원님 30초 전략해 말씀 저는 주시죠. 청사 문제는 사실은 뭐 순차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어느 한 곳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고, 국회의원 공약 문제도 있고, 또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문제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풀어야 될 지점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야구장 문제를 우선해서 풀어야 될 지점이 있다 봅니다. 그것이 청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 보여지고,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청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70%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청사를 짓지 않겠다라는 데서 저는 의회된 시민들은 합의를 하고, 그럼 그걸 합의를 하고 나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사를 어떻게 쓸 거냐를 좀 순차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세 분 다 의견이 뭐 많고 또 다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 문제를 그렇다고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는 22일로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역을 떠나서 총합 창원시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안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통합 창원시 시청사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이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누려주세요. 나는 위대한 스토리텔러다. 실버터